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3장 대인관계 효율성 스킬 중 파트 C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파괴적 관계 끝내기, 파트 D 중도의 길 걷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파괴적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새로운 관계 형성과 파괴적 관계 끝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인드풀니스입니다. 세 번째는 파괴적이고 방해가 되는 관계를 끝내기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파괴적 관계를 끝내는 것 중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것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사랑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친구를 만나려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익숙함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나 자신이 좋아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주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같은 반이나 같이 참여한 그룹에서 또는 같은 장소에 가거나 같은 일을 하면서 친구를 찾게 됩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찾으세요. 비슷한 관심사나 사고방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쉽습니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관심사와 사고방식, 예를 들어 정치, 라이프 스타일, 도덕관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대화 스킬을 증진시키세요. 질문을 하거나 질문에 응답할 때 요청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응답하세요. 잡담할 때 잡담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효과적인 자기공개하기는 자기공개를 할 때 상대방의 자기공개 수위와 비슷한 정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기 직전과 직후에 바로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에 관하여 말할지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독서하고 활동과 경험을 증진시키세요. 선택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표현하세요. 우리는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을 진정으로 표현하세요. 하지만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거나 굽신거리지는 마세요. 명백한 것이 아니더라도 칭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칭찬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너무 자주 하지는 마세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칭찬하지는 마세요. 여러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그룹에 참여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친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그룹이 열려있는 그룹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열려있는 그룹이라면 어떻게 접근하고 참여해야 할까요? 그룹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열려있는 그룹은 새로운 사람을 환영하지만 닫혀있는 그룹은 새로운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열려있는 그룹일 경우 모든 사람이 서서 약간씩 떨어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 여기저기를 살피고 대화가 잠시 중단될 때도 있습니다. 닫혀있는 그룹은 모든 사람이 서로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룹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매우 활기차고 대화가 거의 중단되지 않습니다. 열려있는 그룹에 참여하는 방법은 그룹에 천천히 다가가고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주거나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룹 옆에 서서 대화에 조금씩 참여하고 다가가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대화가 잠깐 중단될 때까지 기다리고 친절해 보이는 사람 옆에 서서 제가 같이 이야기 나눠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파괴적 관계를 끝내는 것 중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인드풀리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인드풀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오랫동안 우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인드풀리스를 위한 방법은 관찰하기, 기술하기, 참여하기가 있습니다. 먼저 관찰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세요.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계획하지 말고 현재에 머물러 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주의 집중하는 마음을 지나가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지나가게 하세요. 언제나 옳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마세요. 기술하기입니다. 판단적인 말을 기술하는 말로 바꾸어 보세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하는 것을 피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해석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동기, 의도, 감정, 느낌, 욕망, 경험을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세요. 참여하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는 온전히 몰입하세요. 흐름을 그대로 따르되 흐름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룹 활동이나 그룹 대화에 온전히 참여해서 하나가 되어 보세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파괴적 관계를 끝내는 것 중 마지막으로 파기적인 관계 끝내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괴적인 관계는 우리의 몸과 안전을 망가뜨리고 사회적 관계의 질과 자존감, 고결성, 행복과 평화로운 마음,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방해가 되는 관계는 우리가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막는 관계입니다. 삶을 즐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사랑하는 사람의 안녕을 깨트립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파괴적인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마음 상태에서 관계를 끝내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결정해 봅니다. 절대로 감정적 마음에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관계가 중요하고 파괴적이지 않으며 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 리페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세요. 만약 지혜로운 마음 상태에서 현재의 관계가 파괴적이라고 결정됐다면 관계를 끝내는 것을 미리 연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미리 대비하세요. 직접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디어맨, 기브, 패스트 대인관계 스킬을 사용하세요.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사랑의 감정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연습하세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학대적이고 생명위협적인 관계를 떠나기 전에 먼저 지역 가정폭력 콜센터나 상담센터에 연락해 안전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제부터는 중도의 길 걷기, 수용과 변화의 균형 잡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가지 방법을 통해 중도의 길, 수용과 변화의 균형을 잡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렉틱스입니다. 긍정과 부정, 진리와 비진리라는 역설에 들어가 대립하는 것들의 균형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인하기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타당한 것을 수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수인성으로부터 벗어나기입니다. 방어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면서 수인할 것이 있는지 찾고 비수인적인 요인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며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수용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행동 변화를 위한 전략입니다. 행동주의적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 원하는 행동은 증진시키고 원하지 않는 행동은 감소시켜 보겠습니다. 중도의 길 걷기 중 다이어렉티스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다이어렉틱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대립하는 힘과 대립하는 입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 이상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하나 이상 존재합니다. 대립하는 것 같아 보이는 2개의 입장이 모두 진리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과 사람은 서로 다양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파도는 하나입니다. 나비의 작은 움직임이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와 의미는 시간에 따라 진화합니다. 모든 순간은 새로운 것이며 현실도 매 순간 변화합니다. 변화는 상호 교류적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환경과 다른 사람들 역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다이어렉티컬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하나 이상의 입장이 있으며 양쪽의 입장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에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빠뜨린 것이 있지 않은지, 다른 입장으로 볼 때 진실의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극단적인 것을 내려놓으세요. 이것 아니면 저것에서 2가지 모두 다. 항상이나 전혀 아닌에서 때로는 으로 바꿔보십시오. 대립하는 것들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 보세요. 동의가 되지 않을 때 양쪽의 입장을 수인하고 현실을 수용하며 변화하려 노력해 보세요. 혼돈 자체를 포용해 보세요. 긍정과 부정, 진리와 비진리의 역설로 들어가 보세요. 의도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해 보세요. 반대 입장에서 열의를 다해 보세요.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은유나 우화를 사용해 보세요. 2번.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우리를 대해주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대해보세요. 사람들에게서 차이점을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해보세요. 모든 사물의 물리적인 연결성을 자각해 보세요. 3번. 변화를 포용하기입니다. 변화에 우리 자신을 몰입시켜 보세요. 받아들이고 포용하세요. 변화를 철저히 수용하는 연습을 하세요. 규칙이나 사람, 상황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더라도 변화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봅니다.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앉는 위치나 대화 상대, 익숙한 길을 바꿔보세요. 4번. 변화는 상호 교류적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주고 환경 역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세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오랜 기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겨났는지 찾아보고 비난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은 인과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중도의 길 걷기 중에 수인하기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수인하기란 상대방의 관점이나 상황에서 진실의 일면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감정, 생각, 행동에는 원인이 있으며 이해할 만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견에 꼭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수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수인해야 할까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경청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관계를 증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누가 옳은지 증명해내려고 압박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분노하는 것을 낮추면 대인관계 효율성이 증진됩니다. 수인하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친밀하게 하며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편 비수인하기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수인할 수 있는 것들은 수인할 만한 타당한 것, 어떤 상황과 연관된 사실들, 그 사람의 경험, 느낌, 감정, 신념, 의견, 어떤 것에 대한 생각,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모든 비수인적 반응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인하기는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당한 것만 수인하도록 하세요. 수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인하면 될까요? 먼저 주의 집중하기입니다. 관심을 보이며 경청하고 관찰하세요. 멀티태스킹을 하지 마세요. 눈을 마주치고 주의 집중하고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세요. 표정으로 반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재미있는 말을 할 때 미소 짓거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걱정하는 표정을 지어보세요. 다시 말해주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들은 것과 관찰한 것을 다시 말해주세요. 판단적인 목소리나 용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의견에 무조건 반대나 비판, 상대방의 마음이나 목표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단점을 지적하면 이를 수용하는 목소리 톤을 유지하고 사실을 확인하세요. 마음 읽어주기입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얼굴, 표정, 몸짓,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수정하는 것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일한 친구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할 때 친구가 털썩 주저앉았다면 네가 너무 피곤해 보이는구나. 그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게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해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 또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상대방의 개인적인 경험들과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의 상태, 현재의 사건을 고려할 때 이해가 되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을 용인하지 못하더라도 혹은 상대방의 신념이 틀렸더라도 네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 이해가 가 라고 말해보세요. 타당한 점 인정하기입니다. 상대방의 생각, 감정, 행동이 현실과 사실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타당하다고 느끼게 행동하세요. 예를 들어 만일 오늘 쓰레기를 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면 책임을 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문제에 봉착해 있으면 그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이 배고파하면 음식을 주고 어떤 사람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평등하게 대하기입니다. 스스로 공평하게 행동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한 수 위
혹은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무능하거나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소개하면 여러분도 편안하게 소개하세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요청해 보세요. 상대방이 묻지 않거나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주거나 충고를 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도의 길 걷기 중에 비수인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수인적인 반응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자각하세요. 비수인적인 반응은 중요한 실수를 교정하게 하기도 하고 비수인적인 반응의 관점을 잘 경청하면 개인적인 성장과 함께 지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비수인적인 반응은 다음의 상황일 때 고통스럽습니다. 무시당할 때, 반복적으로 오해를 받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 잘못 이해할 때, 상대방이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 불평등한 취급을 받을 때, 진솔하게 말했지만 믿지 않을 때,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하찮게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비수인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하고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나의 관점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타당한 것을 수인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확인을 받아보세요. 우리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보세요. 타당하지 않은 생각이나 발언, 행동 등을 바꾸려고 노력해 봅니다. 판단적인 자기 진술을 버리세요.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으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자기 위안하기를 연습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옳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에게 비수인적인 반응을 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세요. 우리의 반응이 실제로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수인적인 반응을 보일 때 이것을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지적 환경에서 우리의 경험과 행동을 말해보세요. 트라우마가 되는 심각한 비수인적 반응과 그 반응이 만들어낸 피해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것을 피하지 마세요. 비수인적인 사람을 철저하게 수용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인하는 방식과 똑같이 우리 자신을 수인하도록 하세요. 중도의 길 걷기 중에 행동 변화를 위한 전략이란 행동주의적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 원하는 행동은 증진시키고 원하지 않는 행동은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원하는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 원하지 않는 행동을 중단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 행동 수정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나 또는 다른 사람이 즉시 시작하기를 원하거나 증진시키기를 원하는 행동을 써보세요. 강화물은 특정 행동의 빈도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결과물로 정적 광어는 우리가 원하거나 좋아하거나 얻고자 하는 결과물을 통해 특정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부적 강화는 부정적인 것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형태의 결과물을 통해 특정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행동 조형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 작은 단계들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작은 단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작은 단계의 행동이 안정화되면 강화물을 주기 전에 조금 더 요구하세요. 목표 행동에 이를 때까지 지속합니다.
시기의 적절성은 원하는 행동이 나타나면 즉시 보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행동을 조형할 때에는 그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강화해야 합니다. 한 가지 특정 행동이 잘 습득되었다면 그 행동은 가끔씩만 강화하도록 하세요. 일관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문제 행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원하지 않는 행동을 중단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거는 특정 행동에 대한 지속적 강화를 중단하는 것으로 소거를 하게 되면 초기에는 문제 행동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다가 점차 그 행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포화는 안도감을 주거나 특정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원하는 것을 주는 것으로 행동의 동기를 약화시킴으로써 원하지 않는 행동의 빈도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처벌은 특정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혐오감을 주는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으로 싫어하거나 피하고자 하는 결과물을 통해 특정 행동을 감소시키고 무언가 긍정적인 것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결과물을 통해 특정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문제 행동의 해로운 부분이 수정되거나 과잉 수정이 될 때까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보류함으로써 특정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처벌은 구체적이고 시간 제한적이어야 하며 문제 행동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벌적 목소리를 피해야 합니다. 처벌적 결과 자체가 역할을 하게 내버려 두세요. 자연스러운 처벌이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임의로 처벌을 추가하지 마세요. 중단시키고자 하는 행동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적 행동을 강화하세요. 소거와 처벌은 행동을 약화시키거나 억제하지만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소거와 처벌을 통해 새로운 행동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문제 행동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체 행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처벌은 처벌자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만 작동합니다. 처벌은 처벌하는 사람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행동 수정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결과물이 다 똑같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보상으로 역할을 하던 것이 다른 상황에서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의 양이 중요합니다. 보상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가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행동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무슨 결과물을 얻고 싶은지 혹은 피하고 싶은지 물어보십시오. 결과물이 주어졌을 때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어떤 행동을 특정 상황에서 습득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습득한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3장 대인관계 효율성 스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